이번에는 롯데자이언츠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해야죠. 안 할 수 없죠. 네. 지금 촬영한 부분이 지금 네. 시리즈 LG와 롯데 시리즈 때 나갈지 안 나갈지 잘 모르겠는데 네네. 엄청 날 것 같아요. 1-3이 돼. 맞아요. 승차도 별로 없어요. 네. 롯데자이언츠에 대한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게 네. 우리가 항상 뭐 봄대 했잖아요. 봄에만 네. 잘한다. 근데 지금 롯데가 지난 시즌과 확 차이가 생겼어요. 여름대로 가고 있죠. 네. 여름대로 가고 있어요. 이러다 가을에 네. 쭉. 그렇죠. 네, 뭐 그럴 수 있는 거죠. 네, 기록을 한번 좀 살펴볼게요. 지난 28일 키움과의 시리즈 마지막 경기에서 아쉽게 역전패를 당했지만 지난주에 4승 2패를 기록하면서 승패 마진을 늘려가고 있고요. 네. 5월 월간 승률에서도 12승 8패로 10개 구단 중에서 3위에 올라 있습니다. 하지만 자이언츠 팬들은 만족하지 않습니다. 일단 송재 의원이 보는 올 시즌 롯데 상승세의 비결 어떻게 보십니까? 지지난주 2주 전에 제가 베이스볼 투나잇 출연하잖아요. 네. 그럼 제가 롯데 얘기를 한마디를 뭐라고 정리했냐면 기록을 보지 말고 순위를 보라고 돼 있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은 저희가 지금 이 5월 기준입니다. 5월 29일까지 롯데 자이언츠의 기록을 봤을 때 눈에 들어오는 기록은 선발 평균 자책점이 5월 1위입니다. 1위. 이게 상당히 커요. 나머지 순위는 내세울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 순위가 어떻게 나오지? 할 정도로. 저는 이것도 되게 ERA 팀 ERA가 그러니까 팀 ERA도 불펜 ERA가 좋지 못했는데 맞아요. 선발이 그러니까 5월에 롯데가 달라진 게 있어요. 4월 달에는 나균환 선수를 제외하고 선발진이 전혀 역할을 다 못했었죠. 네. 근데 5월 되면서 스트레일리, 반스, 거기에 박세웅 선수까지 살아나면서 지금 선발진이 가장 안정적으로 5선발이 한현희 선수조차 자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서튼 감독이 4월에 선발이 부진했었잖아요. 네. 선발을 빨리빨리 내리더라고요. 맞아요. 예, 내리면서 불펜을 쏟아 부었어요. 근데 이게 와 초반에 저렇게 해도 되나? 되나? 그쵸. 네. 언젠가 퍼질 수 있는데 네. 희생할 수 있는 그래서 여기서 전 롯데가 한 가지 하늘이 도와준 게 있습니다. 5월 어린이날 저 주간에 비로 오면서 경기가 연속 취소가 되면서 정비할 수 있는 시간을 벌었고 거기에 때 맞춰서 선발 투수들이 5월에 엄청나게 지금 살아났어요. 네, 지금 송재 의원 말씀처럼 롯데 선발진 월간 성적 비교 5월 29일 이야. 기준입니다. 4월과 5월 좀 보세요. 나균환 선수가 5월 성적이 가장 부진한데요. 부진했죠. 평균 자책점이 3.6입니다. 부진했어요. 부진했는데 그러니까 댄 스트렐리가 그 다음에 2.31 나머지 세 선수는 1점대를 찍었습니다. 선발 투수 5명이 다 잘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서 불펜이 휴식기를 가지고 재정비를 할 수가 있고요. 이러면서 아시다시피 롯데의 팀 홈런 꼴찌입니다. 작년에 성민구 단장이 펜스를 높였습니다. 철저망으로 올렸어요. 그게 지금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성담장. 네, 홈런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팀의 홈런이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데 계속 이겨요. 지금 오히려 뛰는 선수들이 더 많고 네. 탄탄한 마운드를 위주로 해서 지키는 야구를 하고 있는데 그거 잘 먹혀들고 있거든요. 롯데가 이런 상승세 좋은 성적을 조금 더 오래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기본을 5월에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진짜 선발 다 살았어요. 외국인 투수 교체설까지 놔돌았던 스트레일리아 반즈 선수까지 다 돌아왔으니까 왜 이 배경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네. 롯데 자이언츠의 투수 코치이죠. 배영수 코치랑 전화 인터뷰를 잘하셨어요. 진행했습니다. 키움 경기 원정 경기 때 제가 전화 인터뷰를 했었는데 네. 그날 두 번째 경기였었어요. 그날도 불펜이 네. 9에 올라가가지고 굉장히 진짜 힘들게 이겼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세 번째 경기에서 완전히 무너졌잖아요. 그때 이제 사실은 이제 약간의 물음표가 붙었던 움직임이 있었죠. 롯데는 지금 김원중 선수가 완전히 페이스를 찾으면서 뒷문 단속을 확실하게 해주고 있고 또 구승민이라는 우한 세란맨이 그 앞에서 정말 좋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올해 김진욱 선수가 유망주 역할을 못했었는데 올해 지금 불펜 투수로 너무 좋은 역할을 해주고 있거든요. 이러니까 불펜 승리의 투수 흔히 얘기하는 삼각편대가 만들어진 상황인데 다른 투수를 올렸다가 진 거 아니냐. 네. 저도 구경해보면서 약간 의외했고 구승민 선수가 왜 안 나왔을까? 결국은 이제 서튼 감독의 생각이 있었겠지만은 결국 그게 역전패로 이어졌어요. 네. 일단 배영수 코치는 올 시즌 롯데 상승세에 관련해가지고 작년 투수 코치로 온 뒤에 데이터 팀과 미팅을 통해서 5월 이후 전반기까지 버틸 수 있을지 회의를 많이 했고 훈련밖에 답이 없다는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투수 코치 부임에 바로 마무리 훈련하면서 엄청나게 강도 높은 훈련을 했었잖아요. 페이스가 좀 더디더라도 트레이닝 쪽에 신경을 쓴 것이
좀 도움이 되지 않았나 하는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마무리 캠프, 스프링 캠프 이어 다시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와 비교했을 때 달라진 부분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이제 배영석 코치가 자기의 코칭 방법을 올드하다고 하지만 땀은 거짓말 안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신 기법이 요즘 많긴 한데 생각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하나가 반드시 정답은 아닙니다. 상황에 맞춰서 현실에 맞는 운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팀에 비해서 트레이닝, 훈련량이 많은 편이라 부상 등의 이야기도 있었지만 저의 경험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 또 언젠간 선수들이 올라올 것으로 믿습니다. 선수들도 긴가민가 하다가 구속도 올라오는데 이게 나타나잖아요. 여러 결과들이 그러면서 좀 만족하는 시즌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배영수 코치의 얘기가 되게 시사하는 바가 있는데요. 이게 현장 지도자들이 현재 딜레마가 있어요. 지금은 이제 선수 혹사 논란 우리가 과거에 프로하고 오면서 너무 많이 회자가 됐기 때문에 훈련을 많이 시켜서 선수들의 오히려 생명을 갉아먹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은데요. 지금은 너무 반대예요. 현장에서 그러니까 특히 이제 학생 야구, 고가구 선수들이 너무 안 던지고 맞아요. 너무 훈련량이 줄었습니다. 줄었어요. 네. 지나치게 줄었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프로 와서 고전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내가 와서 더 많은 경기, 더 많은 공을 던져야 되는데 부담감을 느끼고 몇 년 동안 고생을 한다. 아, 좀 더 많이 던져야 돼. 너 더 뛰어야 돼. 이런 얘기하는 게 너무 조심스럽대요. 좀 이렇게 끌어올리려는 본인이 또 올드에 옛날 야구에 이런 얘기 들을까봐 너무 조심스럽다고. 네, 그래서 배영수 코치가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고 있나 봐요. 이해해요. 왜냐하면 예. 이제 레디 서튼 감독도 메이저리그식의 그럼요. 운영하는 거 성단장도 네. 예, 메이저리그 기법을 운영하는 단장인데 네. 진짜 현장 다 그래요. 계속 너무 네. 스트레스 받는다고. 네. 왜냐하면 이제 이 여론을 듣잖아요. 아무래도 예, 어쩔 수 예, 없이. 예, 그러다 보니까 많이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배영수 코치 또 이번에 WBC 투수 코치로 갔다 왔잖아요. 갔다 그래서 왔었죠. 이제 대표팀 다녀온 후 팀에 네. 어떤 변화가 있었냐라고 물어봤습니다. 투수 셋 포지션 자세, 도루 허용, 네. 주자 견제 등 세밀한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자고 주문을 했는데 윤기현 코치, 수비 코치잖아요. 네. 윤기현 코치와 소통을 많이 하면서 준비가 잘 된 것 같고 실제로 경기력에도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롯데 야구가 약간 디테일이 살아나는 것 같다라는 예, 평가를 했습니다. 예전같이 어이없는 실책이라든가 어이없는 보레드 플레이라든가 이런 건 많이 사라진 건 틀림없어요. 네.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배영수 코치도 아마 그런 점을 좀 의식을 해서 좀 말씀을 하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네, 수비 시프트 관련해서도 아마 네. 그 디테일이 하나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좀 많이 좀 줄어들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배영수 코치는 시프트를 해서 성공한 케이스는 사람들이 얘기를 안 한다는 거죠. 실패한 것만 이야기를 한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건 이제 코치 입장에서의 생각인 거고요. 그러니까 시프트를 했을 때 성공 확률이라든가 다 따져 보거든요. 뭐 국내 야구는 아직 제가 정확한 그 각 팀마다 그걸 이제 뭐 공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도 이제 올해는 시프트를 금지했죠. 완전 네. 시프트는 네. 금지한 상황인데 계속해서 시프트를 썼던 이유는 성공률이 일반적으로 평균으로 하면 6대4 정도로 높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계속 시프트를 했던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금지를 시킨 거예요. 그쵸. 사실 예전에 수베로 감독 같은 경우는 정말 극단적인 시프트를 너무 많이 취해서 약간 저도 고개를 가혹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라고 또 팀에서 틀림없이 수치상으로 그게 나왔다면은 해줄 건 해주면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아, 예. 네. 4월에 스테일 선수랑 반지 선수가 굉장히 부진을 했었잖아요. 부진했죠. 네,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봤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근데 사실 별 생각이 없었대요. 오, 왜냐하면 올라올 걸 믿었나요? 네, 4월에 중요한 시점이라는 건 알았지만 네.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 결국 지켜봤던 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선수들에게 직접적으로 최대한 개입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가 있다 보니까 그동안 외부에서 뭐 그러니까 선수 바꿔야 된다 하는 여론이 좀 많아서 힘든 시간을 보내기도 했었지만 선수들한테 한 번씩 딱 부탁을 했었대요. 포수 사인에 흔들지 말고 한 게임만이라도 좀 해보자. 선수가 자꾸만 남 탓을 하는 모습을 보고 그건 아니죠. 주의를 좀 줬다고 예, 해요. 안 좋을 때는 코칭 스태프를 믿고 던져주길 바라는 마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배영석 코치가 굉장히 강조를 했던 거예요. 포수 사인에 단 한 번만이라도 흔들지 말고 한 경기를 한번 치러보자. 예. 그래서 결과가 안 좋아졌잖아요. 그동안에는. 그러니까 한번 우리를 믿어봐라라는 게 배영석 코치의 주문이었다고 하고요. 그게 5월부터 지금 빛을 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외국인 투수 정도 되면 본인이 주도권을 쥐고 있어요. 네. 포스 사인 나는 거 아니야. 내 뜻대로 할래. 근데 결과가 안 나오면은 당연히 배영수 코치 말처럼 따라가야죠. 지금 와서는 달라졌잖아요. 그러면은 뭐 정말 좋은 쪽으로 잘 맞춰지는 거겠죠. 네. 네.
박세웅 선수 많이 변화가 있었죠. 4월 달에는 특히 이제 지난 시즌에 단연 계약을 했기 때문에 네. 올 시즌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했을 거예요. 그런데 대표팀 다녀온 이후에 굉장히 좀 약간 슬럼프가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네. 배영석 코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 시즌에도 4월에 안 좋았대요. 맞아요. 네. 안 좋았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박세웅은 박세웅답게 야구를 하고 있었을 뿐인데 팬들 입장에서는 답답했던 거겠죠. 네. 한 차례 사직구장에서 진실의 방에 데리고 갔다고 합니다. 저는 진실의 방이 사직구장이 어딨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많다고 하던데요. 찾으면. 네. 네, 진실의 방에서 박세웅 선수랑 좀 긴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한 줄로 요약을 하면은 한 번만 더 징징대면 2군 보낸다. 네, 하지만 그 전에는 2군 내려보는 생각 없으니까 일단 최선을 다해달라. 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뒤부터 좀씩 바뀌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자신의 약한 모습을 네. 외부에 보여주는 게 싫었던 거예요. 코치 입장에서는. 그렇죠. 또 박세웅 선수도 베테랑 선수잖아요. 네. WBC다 이런 대회 있었을 때 출전해서 뭐 휴유증 있다 얘기하잖아요. 4월 개막에 몸을 맞춘 선수와 그렇지 않고 지금 당장 맞춘 선수 차이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기본이 있는 선수라면은 결국 올라온다는 거죠. 한 시즌 단위로 가는 게 프로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박세웅 선수는 지금 자기 모습을 찾고 돌아왔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선수들이 컨디션을 보면은 전반적으로 1년에 한두 달 정도는 부진한 구간이 있다고 네, 합니다. 그게 이제 박세웅 선수한테는 그러니까 4월이었던 거죠. 네. 네. 이럴 때는 기다려주는 방법밖에 없다고 하죠. 네. 선발 투수들은 사이클 자체가 떨어져 있다. 그렇게 평가를 했고 좀 기다려줬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선수들에 대한 컨디션은 제가 제일 잘 안다는 것이고 리듬 자체가 떨어졌을 때는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해줬기 때문에 선수들은 이제 그거에 대한 보완을 해서 5월에 올라왔던 거겠죠. 네. 나균현 선수 이제 4월에 MVP 월간 MVP까지 받을만했죠. 네. 받았는데 5월 들어서 갑자기 또 부진을 했어요. 이걸 네. 뭐 부진하다면 안 됩니다. 네, 그랬는데 예. 배영석 코치가 이야기했던 부분은 4월에 잘했으니까 5월에 한두 경기 쉬어도 된다. 편하게 본심이신 거죠? 아니겠죠. 계속 잘하면 좋겠지만 선수는 어차피 사이클이 있다 보니까 네. 편하게 하라고 아마 배려한 이야기가 아닐까 그러면 싶어요. 그 정규 시즌 6개월 내내 1점대 찍으라고요. 아까도 저희가 기록적으로 5월 평균 자체 3.6이 지극히 제가 볼 때는 준수한 거죠. 그렇죠. 예, 준수한 건데 워낙 4월에 나균환 선수가 최고의 투수로서 활약을 보였기 때문에 이제 긴장의 끈 놓지 마 그런 차원으로 얘기를 했겠죠. 네. 예. 우리가 가장 궁금해하는 김진우 선수의 변화. 네, 정말 저도 궁금해서 배영수 코치한테 물어봤는데요.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은 좋아지곤 있지만 아직도 개인적으로 좀 아쉬움이 있다. 그렇죠. 김진우 선수한테 2군 간다는 생각하지 말고 1군에서 시즌을 끝내자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김진우 선수가 기본 평소에 2군 내려가는 거에 대한 불안함이 있대요. 두려움이. 네네. 그런 부분을 없애주니까 자신감을 찾은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해야 될 일이 많은 투수이죠. 그럼요. 더 성장할 수 있는 선수고요. 네, 현재는 불펜이지만 그 보직이 김진우 선수한테 어울리는 포지션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지난해 나균환과 비슷한 포지션이 아닐까 싶습니다라는 게 이제 배영수 코치 이야기고요. 지금 김진우 선수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는 심리적인 안정이 제일 큰 것 같다. 특별하게 김진우 선수에게 주문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럼 김진우 선수가 정말 계속 부진했는데도 그럼 2군에 안 보낼 생각이었냐? 그랬더니 그건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매우 냉정한 사람입니다. 박세웅도 2군에 내려보는 생각이 있었다고 해요. 다만 이후에 선수들이 이겨낸 부분이 있습니다. 김준 선수가 그동안 노력을 많이 했고 김준 선수가 지금보다 좀 더 스마트하게 본인에게 필요한 것을 좀 잘 파악하고 그 부분에만 집중했으면 좋겠다는 게 배영수 코치의 바람입니다. 김진호 선수가 지금도 뭐 완전히 뭐 컨트롤이 잡혔다 이런 건 아니에요. 볼넷도 많이 주고 하는데 지난 시즌까지는 볼넷 내주면서 그냥 한꺼번에 와르르 무너지는 모습이 보이지 않고 주자를 내보내도 거기서 흔들리지 않고 뒤 마무리를 하고 내려오는 모습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만 보더라도 김진욱 선수가 한 단계는 성장했구나 이런 건 분명히 느끼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또 이것도 뭐 만약인데 외국인 선수가 계속
부진했다면 외국인 투수들이 네. 교체를 검토했겠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교체도 생각하고 있었고 2군에서도 테스트할 만한 투수들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네. 외국인 교체하더라도 이제 또 공백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와야 되고 또 적응해야 되고 그 부분까지 계산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좋지 않았다면 교체하지 않았을까요? 라는 게 배영수 코치의 답변이었고요. 너무 당연한 말씀입니다. 네, 또 성민규 단장과 또 친분이 있는 사이잖아요. 그렇죠. 원래요. 옛날 뭐 네. 대구 고향도 갔고 그쵸. 어린 학창 시절부터 상당히 친분이 깊어요. 네, 상단장이 정말 어떻게 보면 배영수 코치를 모셔온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럼요. 시즌을 치르다 보면 단장과 현장과 좀 부딪히는 아유, 경우가 그럴 수 있잖아요. 있죠.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서 물어봤는데요. 왜 없었겠냐고 부딪힌 적이. 솔직하시네요. 네, 의견 충돌 당연히 있습니다. 하지만 의견 충돌이 있어야 조직이 건강해진다고 생각한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의견 충돌 속에서도 그 안에서 답을 찾고 시즌을 치르고 있습니다. 저는 최소한 이게 두 분의 의견이 달라도 예를 들어서 이건 비즈니스거든요. 네. 비즈니스적으로 야구 철학 다를 수 있고 충돌된 뭐 다 다르진 않겠죠. 근데 충돌이 있더라도 발전적인 방향으로 서로 찾아가지 않을까 싶네요. 네. 예. 5월이 끝나가는 지점인데 정말 고마운 투수들을 꼽는다면 누가 될 거냐 했더니 이제 불펜이라고 합니다. 예. 물론 키움전에서 불펜 때문에 힘든 경기를 펼치기도 했지만 배영수 코치 입장에서는 선발이 무너졌을 때 그 역할을 대신해준 불펜이 4월에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결국은 MVP 아니냐라고 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순위 싸움이 이제 굉장히 치열하게 계속되고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게 힘들다는 표현보다는 일단 해보자. 일단 해보자는 생각이 굉장히 더 많다라고 얘기했고요. 사고의 전환이 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고 방심하면 정말 안 될 것 같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뭐 이제 경기 후에 늦은 시간에 통화를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고단함이 참 많이 묻어나 있었어요. 왜 아니겠어요? 네, 경기 끝나면 내일 경기, 그 다음 주에 경기를 미리미리 다 준비를 해야 되다 보니까 감독도 물론 힘들고 또 그 그렇죠. 밑에 있는 스태프들, 코치들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정신적으로 네. 완전히 좀 고갈이 되는 그런 경우가 맞아요. 많았을 겁니다. 네, 그래서 배영수 코치에 대해서 롯데 팬들은 굉장히 큰 호의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리고 네. 뭐 지금 코치들의 연간 계약이잖아요. 네, 단연 계약해야 된다. 막 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배영수 코치는 막 그 얘기를 했더니 막 웃더라고요. 그래서 팬들이 뭐 비난이든 칭찬이든 일단 관심이 많으니까 이런 반응을 나타내 주시는 거고 네, 이런 뜨거운 반응이 있다는 거에 또 현장에서는 굉장히 좀 고무적으로 느끼고 더 열심히 하려고 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 배영수 코치의 선수 시절에 네. 경험적인 측면이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한테 최고의 투수, 또 최고의 구위를 가졌던 투수에서 부상으로 오랫동안 고생도 했었고 네. 또 부상에서 돌아온 이후에 예전의 구인 사라진 가운데서도 또 오랫동안 선수생활을 유지하면서 얼마나 많은 노하우와 경험이 계속해서 좋은 영향 미치시리라 믿습니다. 예. 네. 지금 KBO 리그에서 6월인데요. 네. 네, 6월인데 그 외국인 교체 카드를 소진한 팀이 두 팀이에요. 네. 네. 정리해